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약학과 실습생 신동원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와 siRNA 기술 기반의 신약 인클리시란에 대해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로는 먼저 이상지질혈증의 개요와 기존 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후 신약을 소개한 뒤 해당 약제가 가지고 있는 이점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잘 알려진 것처럼 심혈관 질환의 핵심적인 위험 인자입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의 위험이 비례하여 증가하며 사망률 또한 증가합니다. 실제 국내 통계를 보면 30세 이상 성인의 약 45%가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으며 고령화 추세와 함께 유병률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기존 치료 전략은 스타틴 계열을 중심으로 목표 수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에제티밉, PCSK9 억제제와 같은 병용요법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대 가용 용량에도 불구하고 스타틴의 불내성인 환자, 복약 수능도의 저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에 여전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군이 존재합니다. 인클리시란은 PCSK9 단백질을 억제하지만 기존 약제와는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집니다. 기존의 에볼로쿠맙, 알리로쿠맙은 단일 클론 항체로 PCSK9 단백질을 중화하는 방식이지만 인클리시란은 siRNA를 기반으로 하여 PCSK9 유전자의 발현 자체를 억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클리시란이 간세포 내로 전달된 후 리스크에 결합하여 PCSK9 mRNA를 절단함으로써 단백질 생성 자체를 차단합니다. 이는 단순한 단백질 수준의 억제가 아닌 유전자 수준에서의 억제이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장기적이며 생리학적 변동성 감소에 이점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투여 스케줄에 크게 변화가 생깁니다. 초기 1회, 3개월 후 1회, 이후에는 6개월마다 한 번만 피하 주사로 투여하면 됩니다. 이는 기존 2주 또는 4주 간격의 자가주사 방식과 비교해 볼 때 환자의 수능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또한 의료진이 직접 투여하므로 복약 누락 우려가 줄고 일정한 모니터링 체계도 가능해집니다. 고령자, 인지기능 저하자, 자가주사 불가능자의 경우 복약 수능도의 차이는 약물의 효과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해당 약물만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클리시란은 오리온 9, 오리온 10, 오리온 11 연구에서 평균 LDL을 약 49에서 50%까지 감소시켰으며 환자의 78%가 가이드라인 권고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리온 8 장기 연장 연구에서는 최대 6년간 LDL 감소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안전성 또한 비교적 일관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스타틴 불내성 환자, 즉 기존 치료에도 LDL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군에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인클리시란의 시판 이후 실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중 하나는 2024년 유드라비질런스 데이터 기반의 분석입니다. 이는 유럽의약청 산하 약물감시 시스템으로 유럽에서 사용된 약물의 이상 사례들을 모니터링합니다. 해당 분석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부작용은 주사 부위 반응으로 전체 부작용 중 61.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다른 피하주사제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반응으로 대부분 경증이거나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점은 근육통의 빈도가 기존 항체 기반 약물보다 2.4배 정도 높게 보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부작용은 기전적으로 siRNA의 면역 반응 유발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권장됩니다. 인클리시란은 현재까지 실사용 환경에서도 대체로 안전하며 예측 가능한 부작용 프로파일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적 축적 효과, 면역계 관련 반응, 유효성 유지 기간 등은 향후 리얼월드 에비던스 누적과 레지스트리 구축을 통해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약제는 새로운 기전을 사용하는 만큼 현재까진 인과관계가 분명히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학적 반응입니다. siRNA는 이중가닥 RNA 구조를 가지며 이 구조는 TLR7, 8 등을 자극해 염증 반응 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투여 시 전신 염증성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프 타겟 진 사일런싱입니다. 가능성은 낮으나 목표한 유전자 외에도 유사한 염기 서열을 가진 mRNA가 동시에 억제될 수 있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리적 변화나 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축적 및 조직 독성의 우려입니다. 현재로서는 인클리시란이 간세포 중심으로 작용하지만 siRNA 약물 전반에 걸친 이슈로 향후 장기 안전성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기존의 항체 기반 치료제와 신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약 수능도나 투여 편의성 면에서 인클리시란이 우위를 가집니다. 또 항체 의약품은 단백질 기반이기에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유통과 보관에 실패할 시 효능 상실 가능성이 높은 반면 siRNA 기반 약물은 더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 투여 시에 안티드러그 안티바디의 생성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능을 비교하면 인클리시란은 LDL 수치 약 50%의 감소 효과를 보인 PCSK9 억제제는 59%에서 62%의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적응증 또한 현재는 에볼로쿠맙이 더 넓습니다.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에게도 유효하며 FDA의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면 인클리시란은 해당 환자군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으며 심혈관 사건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인클리시란은 기전과 투여 방식에서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효능, 적응증 범위에서는 에볼로쿠맙이 우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각 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인클리시란이 가진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심혈관 사건 감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둘,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의 효과가 없습니다. 셋, 현재 추정 약가는 연 300만 원 이상으로 장기 투여 대상에게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넷, 리얼월드 데이터의 부족입니다. 국내 도입은 2024년으로 아직 임상 현장 내 실제 적용 사례가 적고 의료진과 환자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리온4와 빅토리언2 프리벤트 연구 결과가 2026년 전후로 도출될 예정이며 여기서 유의미한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입증된다면 급여 등재 및 치료 지침 내 포함 가능성이 커집니다. 리얼월드 에비던스 기반의 데이터 축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특수군에서의 안전성 프로파일이 정교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siRNA 기술 자체가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유전 질환에 확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클리시란은 단일 약물을 넘어 유전자 기반 치료의 실마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록 아직 해결해야 할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특수군 환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클리시란을 비롯해 RNA 간섭 약물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FDA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남기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